안녕하세요. 수박겉닦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3대 세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표가 아니라 사마천이 어떻게 역사 그 자체를 선언했는지 보여주는 방법론적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3대 세표 분석을 통해 사마천의 역사 선언과 실증적 연대기의 확립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한 사실의 집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찰하여 일가의 언을 이룬다는 독자적인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던 고대의 전승과 신화, 그리고 방대한 궁정 기록물 속에서 내재적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하고자 했습니다.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의 5가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표는 사마천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됩니다. 표는 사건의 일차원적 나열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시간, 즉 연대와 공간, 즉 여러 제후국들의 관계를 하나의 시각적 그리드에 압축하여 거시사의 패턴과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분석 도구입니다. 그리고 3대 세표는 이 표의 서두를 장식하며 사마천 역사학의 기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3대 세표가 사마천의 역사철학적 선언문임을 2가지 측면에서 논증할 것입니다. 첫째, 3대 세표는 신화와 전승이 혼재된 모호한 시대, 즉 하나라와 상나라 시대를 계보학이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재단하여 역사의 범주로 공인하는 방법론적 도구입니다. 둘째, 공화 원년 기원전 841년이라는 명확한 실증적 분기점을 설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 즉 기록과 알 수 없는 것, 즉 전승을 구분한 사마천의 엄격한 실증주의와 학문적 불가지론의 증거입니다. 그럼 제1부 신화의 합리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대 세표의 전반부인 하나라와 상나라 시대가 어떻게 계보학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역사 편찬은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대한 신화와 전승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오제본기에서 이미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사마천은 당시 백가들이 말하는 황제의 이야기가 그 문장이 우아하거나 숙련되지 못하여 사대부와 선생들이 말하기 어려워했다고 수레합니다. 그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기준으로 공자가 전한 오제덕, 오제의 덕행과 제개성, 제왕의 계보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헛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사서술의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자연적이거나 기괴한 신화적 요소는 배제되었으며 덕에 의한 통치와 선양이라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역사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제본기가 덕이라는 철학적 기준을 통해 누가 역사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가를 선별하는 작업이었다면 3대 세표는 계보라는 구조적 기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연결되는가를 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3대 세표는 오제본기에서 정립된 인물들, 특히 황제를 기점으로 삼아 후대의 모든 왕조, 즉 하상주를 황제의 후손이라는 단일한 계보로 엮어냅니다. 3대 세표의 가장 중요한 편찬 전략은 이질적인 하상주 세 왕조를 하나의 거대한 혈연적 계보로 통합한 것입니다. 서문에 따르면 하나라의 우, 상나라의 설, 주나라의 후직은 모두 황제의 후손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사마천의 시대인 한 제국이 요구하는 통일 이데올로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재편성입니다. 지리적으로 상이한 문화 집단들을 황제라는 단일한 시조 아래 통합시킴으로써 천하는 본래 하나의 질서 아래 있었다는 한나라의 통일 이데올로기를 과거에 투영한 것입니다. 이 단일 계보 전략은 수많은 지역적 신화와 혼란스러운 전승들을 황제에서 한으로 이어지는 질서 정연한 단일 역사로 합리화하기 위한 계보학적 도구였습니다. 3대 세표의 구조는 사마천이 보유한 사료의 성격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수직축은 계보이며 수평축은 세대입니다. 이는 연도를 수평축으로 삼는 12제후 연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3대 세표의 전반부, 즉 하, 상, 서주 전반부는 정보 밀도가 극도로 낮고 건조합니다. 왕의 이름만이 나열될 뿐 재위기간이나 구체적인 사건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특히 공화 원년을 기점으로 12제후 연표로 넘어가면 각 연도별로 여러 제후국 사이에서 발생한 외교, 전쟁, 즉위, 사망 사건이 빼곡하게 기록되며 정보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정보 밀도의 극명한 차이는 사마천이 가진 사료의 양적, 질적 차이를 정직하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반부는 그가 첩기라고 부른 왕들의 계보에만 의존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후반부는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주 왕실의 공식 기록과 노나라의 춘추와 같은 상세한 연대기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마천은 사료가 부재한 전반부를 상상력으로 채우는 대신 계보라는 데이터의 형식만을 남겨둠으로써 자신의 사료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2부 실증의 충격입니다. 20세기 고고학의 발견이 3대 세표의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하남성 안양의 은어 유적에서 갑골문이 대량 발굴되기 전까지 3대 세표에 기록된 상나라 왕계는 전설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은 상나라 후기 왕실이 사용했던 실제 점술 기록이었습니다. 이 갑골문에 기록된 선왕들의 계보와 3대 세표의 상나라 왕계를 대조한 결과 두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했습니다.
이는 사마천이 상나라 멸망 약 1000년 뒤의 인물임에도 상나라 왕계를 거의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던 고대 사료 아마도 첩기에 접근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합니다. 이 발견으로 사기의 상나라 기록은 신화가 아닌 신뢰할 만한 사료 전승에 기반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표는 3대 세표의 상나라 왕계와 갑골문이 선왕계보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갑, 경정, 무을, 제을, 제신 등 대부분의 왕들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이점입니다. 3대 세표의 24대 왕으로 기록된 임시는 갑골문 제사 명단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마천이 왕이 되지 못했다고 기록한 조기는 갑골문에서 왕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추모 의례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사마천의 역사 서술 방법론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임신의 부재는 1차 사료인 갑골문과 사마천이 접한 2차 사료인 첩기 사이에 이미 편집이나 정보의 변형이 개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나라 왕릉의 수가 임신을 제외한 갑골문이 왕들 수와 일치한다는 고고학적 관찰은 이 지점에서 갑골문이 기록이 사기의 전승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조기의 지위는 사마천이 입수한 원사료가 이미 직계 왕위 계승을 중심으로 단순화 합리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3대 세표는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전승된 사료에 대한 사마천의 비판적 편집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사마천이 놀랍도록 정확한 고대 사료를 보유했음과 동시에 일부 비현실적인 재위기간이나 사소한 오류까지도 원사료에 충실하게 전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상나라 이전의 하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라는 3대 세표의 시작을 구성하는 핵심 왕조이지만 갑골문 같은 동시대 문자 증거가 전무합니다. 심지어 상나라 갑골문조차 자신들 이전의 하 왕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20세기 중반 하남성의 이리두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사마천이 묘사한 하나라의 활동 시기 및 지리적 공간과 부합하는 거대한 청동기 시대 도시 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핵심에는 결정적 연결고리의 부재가 있습니다. 즉, 이리두 유적 어디에서도 하라는 글자가 새겨진 문자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고학적 문화와 문헌상의 왕조를 실증적으로 연결할 고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 학계는 첨예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학계는 하상주 단대공정을 필두로 이리두 문화를 하나라의 수도로 강력하게 동일시합니다. 이는 사기와 같은 문헌 기록을 선험적 가이드로 삼아 고고학적 발견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반면 서구 및 비판적 학계는 동시대 문자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연결은 증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하 왕조 자체가 주나라가 상나라를 타도한 자신들의 행위를 천명사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발명했거나 후대에 윤색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하나라 논쟁은 사마천이 처했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천에게 하나라는 신뢰할 만한 전승이었고 그는 이 계보를 3대 세표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증적 문자가 없었지만 합리적 계보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현대 고고학은 실증적 유적인 이리두를 찾았지만 문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마천의 하나라 기록은 신화의 역사화라기보다는 문자가 부재한 시대의 고대 전승을 계보학적으로 보존한 사례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제3부 실증주의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공화 원년과 절대 연대기의 확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화 원년, 즉 기원전 841년은 사마천이 확립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확실한 연대입니다. 사마천은 3대 세표 서문에서 황제로부터 공화에 이르기까지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첩기, 즉 계보 중심의 기록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 원년 이전 시대에 대해 왕들의 계보는 명확히 제시했지만 그들의 재위기간이나 특정 사건의 연도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마천의 가장 위대한 실증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는 연대를 몰랐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승과 계보는 충실히 기록하되 증명할 수 없는 연도를 날조하거나 추정하여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 학문적 정직성이며 불가지론의 반로입니다. 사마천에게 BC 841년은 연 단위의 서술이 가능한 실증의 그라운드 제로였던 것입니다. 사마천의 이러한 인식론적 단절은 사기표의 시각적 구조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3대 세표, 즉 13건은 하상주의 계보를 다루며 수평축이 세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라는 친족적 시간을 보여줍니다. 반면 12제후 연표, 즉 14건은 정확히 BC 841년 공화 원년부터 시작하며 수평축이 연도입니다. 특정 연도의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정치적절대적 시간입니다. 사마천은 BC 841년을 기점으로 서주의 역사를 둘로 쪼개 공화 원년 이전의 왕계는 3대 세표의 계보로 그 이후의 역사는 12제후 연표의 연도별 사건으로 편입시킵니다. 표의 형식이 바뀌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의 기록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마천의 역사 편찬적 선언인 것입니다. 사마천의 구분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은 20세기 고고학적 발견, 특히 뢰반 금문을 통해 증명됩니다. 서주 후기에 제작된 이 청동기 명문에는 문왕부터 여왕, 즉 공화 직전의 왕에 이르기까지 서주 왕들의 계보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명문에 기록된 왕들의 순서는 3대 세표에 기록된 서주 왕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사마천이 BC 841년 이전의 왕계에 대해 매우 정확한 사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뇌반 역시 연도나 재위 기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들의 목록과 계보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는 사마천이 처했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왕계는 알 수 있었지만 연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공화 원년 이전의 연대를 기록하지 않은 사마천의 결정은 현존하는 1차 사료가 증명하는 데이터의 한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실증주의적 태도였습니다. 이 표는 공화 원년 전후 3대 세표와 12제 후 연표의 구조적 단층을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 구조는 세대별 계보표에서 연도별 사건표로 바뀝니다. 수평축은 세대에서 절대 연도로, 시간의 성격은 친족적, 불명확에서 정치적, 명확으로 바뀝니다. 데이터 밀도는 낮음에서 높음으로 폭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왕실의 지위입니다. 3대 세표에서 표의 중심축이었던 주 왕실은 12제 후 연표에서는 여러 제후국과 동등한 여러 행 중 하나로 격화됩니다. 사마천의 태도 역시 전승의 보존자인 계보학자에서 연대기의 집대성자인 실증주의자로 전환됩니다. 제4부 데이터로 읽는 서사입니다. 이 표의 데이터가 본기나 세가의 풍부한 서사와 어떻게 결합되어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지 주 왕조의 쇠락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주 멸망의 원인인 주 유왕의 파멸, BC 771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기 주본기 같은 서사 파트는 이 멸망을 매우 극적인 도덕적 이야기로 묘사합니다. 유왕이 후궁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이유 없이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속였고 결국 신뢰를 잃어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데이터 파트인 12제 후 연표는 이 파멸의 순간을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데이터 포인트로 압축하여 기록합니다. 견융의 침입, 유왕 피살, 평왕 동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 유왕의 멸망 사건이 3대 세표가 아닌 12제 후 연표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3대 세표는 하상주의 계보를 다루는 표임에도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의 멸망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사마천의 의도된 편집입니다. BC 841년에 이미 12제 후 연표가 시작되면서 주 왕실은 더 이상 3대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라 12제후 중 하나로 그 지위가 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왕의 멸망은 주 왕실의 권위가 춘추시대의 여러 제후국 중 하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12제 후 연표에 기록된 것입니다. 표의 데이터와 본기의 서사는 상호 보완하며 역사를 입체적으로 증명합니다. 주본기에 서술된 포사 이야기는 문학적 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제 후 연표에 기록된 견융의 침입과 왕의 피살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는 이 서사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이민족의 침입과 폐위된 왕후 측의 반란이라는 실제적 역사 사건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반대로 표에 기록된 평왕 동천이라는 건조한 데이터는 본기의 서사와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역사적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표는 본기와 세가라는 서사의 실증적 뼈대 역할을 하며 주 왕실의 쇠락이라는 거시적 흐름을 데이터로 고정시킵니다. 결론입니다. 3대 세표는 사마천의 혁명적 역사 인식론을 담은 선언이자 방법론입니다. 첫째, 사마천은 계보학이라는 합리적 도구를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신화와 전승을 역사의 영역으로 선별 편입시켰습니다. 그는 하상주를 황제의 후손이라는 단일 계보로 묶어 천하라는 통일된 역사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입수한 고대 사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20세기 고고학이 증명하듯 그는 놀랍도록 정확한 계보 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자료가 가진 한계까지도 정직하게 전사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마천은 공화 원년 BC 841년을 절대적 분기점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증명 가능한 연의 역사와 증명 불가능한 세대의 역사를 표의 구조적 단절을 통해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는 연대를 알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학문적 불가지론의 표현이자 데이터가 허락하는 한계까지만 서술한 실증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3대 세표는 단순한 왕조 연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화를 계보로, 전승을 데이터로, 그리고 시간을 연대기로 전환시킨 사마천의 역사 그 자체를 발명한 방법론적 증거입니다. 오늘 수박 겉닦기에서는 사마천이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 역사를 구축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